안녕하세요. 예술본재원 성형수술 전문가 이재룡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알겠죠. 오늘 뭔 작업하겠구나 하고. 부감독님 어때요? 네? 네.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네. 오늘 뭔 작업을 할 것 같다. 감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잡으시겠죠? 잡으시겠죠, 이제. 네. 자, 이 나무는 저 나무가 아닙니다. 부감독님 나무죠. 이번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이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까리하다. 그죠? 네. 이 나무, 정작 낙찰을 받고서도 참 아리까리하다. 뭔가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안 보인다. 아마 이 나무를 소장하고 계셨던 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리까리하다. 철사를 걸어서 대충 모양을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 명확한 답이 보였다라고 그러면은 그분도 개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무였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경매에 나오는 나무들 중에 좋은 나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키우시는 분은 성정에 맞지 않거나 왠지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나무가 돌고 도무로 해서 나무가 좋아지기도 하고 심각한 변화를 겪기도 하죠. 뭐 죽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일단 이 나무가 지금 그랬습니다. 육송 자연산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아리까리한가요? 자, 이 아리까리한 나무를 아리까리하지 않는 나무로 개작을 하는 것이 이번 시간 이제 주요 목표입니다. 자, 육송 자연산입니다. 이 자연산이 가지는 강점은 요 부위에 수피가 발달을 하면서 이른바 세월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십 년간 자연에서 성장하다 보면은 수피가 일어나게 되고 그 수피가 소나무에서는 주 감상 대상이 되죠. 조금 수피가 약한 면은 있어도 그래도 3, 40년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줄기가 요리에 하나 흘렀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흘러서 쌍간 수염을 만들었는데 원래 쌍간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 분기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분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분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나요. 특히 요 줄기하고 요 줄기하고 굵기가 서로 비슷하다. 그럼 오랜 세월을 배양을 하면은 요게 이제 굵어지고 요게 조금 가늘어지면서 바란스를 맞춰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원래 주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간보다도 먼저 꼭대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같은 위치에서 올라오면서 주간하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가지하고 싸우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죠? 네. 여기 지금 싸우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줄기 굵기도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고요. 자, 이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연사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요 자연사리가 있는데, 이 자연사리는 나무 강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잘 관리하면 강점이 되고, 잘못 관리하면은 푹푹 썩어 들어간다,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요 석유 영합제를 끊임없이 발라가지고 썩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다행히 이 나무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연사리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준다라는 조건 하에요. 그리고 이제 수피는 정작 여기에서 뒷부분에서 이 세월의 깊이를 갖다가 보여주지. 전면에서는 좀 약했던 것이. 근데 이 수피가 아주 좋은 수피는 또 아니에요. 소나무 수피 중에서 구가피라고 있는데 그건 손으로 대도 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는 이건 손만 대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나무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 나무가 막말 한마디로 말해서 답이 안 보이는 나무입니다. 답이 안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나무가 다투기 때문에
요걸 잘라내고 요걸 갖다가 키워서 무늬목 형태로 만든다라는 걸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고민해 보는데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아까 여기 지적했던 요 부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예. 요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요것도 다 잘라내고 끝에 가지 몇 개만 키운다. 그래서 여러분 수간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끝에만 키운다 하면 나무가 너무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방법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밑에까지는 요 밑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한번 갈라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또 여기서 갈라져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여기도 또 쌍둥이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굵기가. 자, 이제 요 문제들 갖다가 요 나무를 가지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 나무 흐름을 갖다가 요리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당하죠. 왜 여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요만큼에서 끊어내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소나무는 잘라내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그 이제 사리를 치야지. 사리를 친다. 네. 저 사리다라고 하는 원래 개념은 원래 가지가 여기 있었다라고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데나 막 이렇게 가지를 안 자르고 사리를 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자 사리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요 나무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무가 되느냐. 이제 요게 관건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뭐 우리는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무식해지기로 합시다. 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과감하게 이제 완전 개작하는 거야. 자, 어떻습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이 뒤에 요것이 어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잘라내고. 일단 잘라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필요한 철사는 이게 불필요해졌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사리를 처리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잔가지 하나까지 다 남겨두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긴 그냥 이렇게. 아, 거기에 저 가지가 있었다는 것만 놔두면 된다. 가지가 흔적만 여기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돼요. 그래서 요 흐름을 갖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 가지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잘라낸 것 이상의 가치를 창조해내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요 줄기 껍질을 지금 벗길까요? 나중에 벗길까요? 지금 벗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래야 송진이 나와서 그러죠.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잘 안 썩는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죠. 자, 이게 자연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강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만큼 나무가 성장을 하는 동안에 아주 마디게 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줄기가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나무를 수필을 갖다 이렇게 벗기는 이유는 지금 벗기는 이유는 우리 부감독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 나무가 지금 여기에 송진이 묻어야 송진이 쉽게 말해서 나무 줄기에 스며들어야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리가.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미리 다 가르쳐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끊고 나가기 때문에 끝까지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걸로 대충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생육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벗겨도 다 벗기죠. 그리고 이제 이 끝에 처리만, 껍질 벗기고 나서 끝에 처리만 이쁘게 해주면 되죠. 자, 요 칼은 접두거든요. 근데 접어는 데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연필 깎는 칼로 급하면 사과도 깎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용도지, 다용도. 다용도로 이렇게 해서 무지막지하게 껍질을 벗기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기보다 여기가 두껍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여기는 더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가지도 점세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리 처리하는 부분도 점세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곡이 있잖아요. 예. 이 곡도 되도록이면 이쪽 안쪽에서 더 파내가지고 이 곡이 더 잘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칼을 쓸 때 자칫하면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칼을 쓰는 사람의 통제하에서 칼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나 연장을 쓸 때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다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참고로 이런 작업을 하면은 와, 저 사람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마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껍질 벗기는 것처럼 살아있는 채 가죽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한 5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부감독님. 예? 이게 잔인한 행위인가요? 잔인하지는 않죠. 왜요? 일단 뭐 나무가 고통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뭐 일부러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생명은 살아 있는데 이제 그 나무 이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한 가지를. 자, 일단은 나무가 이렇게 해도 이 개나 고양이는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는데 나무는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얘들이 1차 생산자이기 때문에 얘들은 누구 송충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무 우리 부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은 이 고통을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라 그럴까 식물이 이런 작업을 할 때 고통을 느낀다라고 그러면 아마 지구는 아비규환에 휩쓸려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초식동물들 입으로 사라지는지 여러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위적으로 자연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일부러 껍질을 벗기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하는 것이 골짜기 한번 가보세요. 골짜기 가보면은 말라 죽은 가지들, 나무들 막 엄청 떼거리로 쌓여 있습니다. 자연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작업이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를 갖다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도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수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왔어도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겼다라고 해서 나무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또 뭐라 할까, 물론 소나무를 전부 돌아가면서 다 껍질을 벗기면 나무는 죽겠지만은 그렇게 일부 이 나무 미적 감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남한테 통증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단엽이다라고 하는 것도 멀쩡히 자라는 잎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사나무 가지 자르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 잘라내는 거죠.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나무가 고통을 느꼈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 소리 때문에 아마 지금 귀가 좀 멀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쌩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분재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분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건 자연학대다, 고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극히 동물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동물적 사고방식이다라고 그러면은 동물적 사고방식의 핵심이 뭐죠? 어쨌든 이렇게 껍질을 갖다가 전부 벗기는데 이 껍질을 벗겨놓고
여기다 그러면 이제 바로 석회화합제 바르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게 좀 마른 마른 상태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마른 상태에서? 다 말았다고 그래야 되는가? 뭐, 그 뭐야, 송진이 안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뭐라 해야 되냐, 물기가 안 올라왔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완전히 이제 생명 활동을 멈췄을 때? 멈췄을 때. 지금 만약에 그러면 석회화합제 좀 성급하게 바르면 어떻게 되죠? 그 성분이 그쪽 흡수해가지고 나무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요? 나무가 아마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리 작업을 하고 나서 아 됐다 해서 성급하게 석회화합제 절대 바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년 놔두면은 요 말라 죽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뭐랄까 자연히 요 껍질 덜 벗겨진 것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흐름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해서 한 1년 정도는 이 나무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보풀액이들 다 정리해가지고 그때 철사를 감아주면 석회화합제를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근거는 우리 여기 잘라냈잖아요 여기. 네. 자, 요 부분이 이제 아물어 가기 시작하면은 그쪽이? 네, 지금 이게 여기 나무 경계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이 아물어 가면은 그때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석회화합제를 바르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어떻게요?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또 절반을 또 상승시켜야지. 반전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전부 밑에만 쳐다보면은 나무가 재미가 없지. 네. 그래서 나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간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수간으로 만들 가지가 요 가지입니다. 요 가지 만들고 요건 내고 요건 뒤로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요 가지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요 가지는 요 가지하고 쌍잎을 섰는데 여기서 약간 나무로 뒤틀어가지고 요게 줄기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가지는 이제 뒤를 받쳐줘서 깊이를 더해가는데 일단은 이제 철사를 갖다가 걸 때 이게 지금 5mm 철사인데 이 철사를 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요 가지를 갖다가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을 갖다가 이 저 가지를 갖다가 만드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을 거예요. 나무를 쉴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 부감독님이 굉장히 힘들어라 하십니다. 왜 그러는 거니? 철사를 갖다가 이게 안 감아진대요. 근데 이게 굵은 철사를 감을 때는 이렇게 감는 부분하고 여기하고 어느 정도 유격을 두면서 이렇게 감으면은 힘들지 않고 이렇게 감아져요. 감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저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남자도 이렇게 쉽게 감는다라는 거죠. 연약하신 거예요? 네, 나 많이 연약해요. 마음은 더 여리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철사를 왜 끝에까지 감았지?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설을 하면은 큰일 나죠. 자, 여기는 철사가 좀 많이 감길 거예요. 감길 수밖에 없는 위치죠. 원래 이렇게 철사를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술지기가 많이 귀찮아해요, 이런 걸. 그래서 감을 수 있는 데까지 감아버려요. 자, 이 나무 한 번 더 감을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한 번 더 감죠? 네? 왜 한 번 더 감는 거예요, 이거? 글쎄요. 더 쉴 때 힘 받으라고 그쪽을 쉬어야 되니까. 그 국가 기밀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부로 그럼 물어보지를 마든지. 이 얘기를 하면은 철새가 남아돌아서 그런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자, 요 나무는 이제 이번에는 지금 한 번 더 감은 이유가 힘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작 수간부를 세워야 되니까. 수간부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철사를 감을 때, 이 철사가 두 개를 감을 때는 두 개가 벌어지면 안 돼요. 그 앞니 벌어진 것처럼 보기가 조금 흉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딱 붙여가지고 감아줘야 철사를 감아도 조금 맵시가 납니다. 그지? 예. 자, 이제 이렇게 기본은 철사를 감았는데, 자, 이 나무는 요 수간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야 되죠. 예.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 서야 되는데 요 나무가 설라고 그러면 얘하고 또 싸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뒤틀어서 지금 바로 이 철사를 이 살아있을 때 철사를 감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몽군이 요 사리를 죽어버리면은 이 사리가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안 틀어져요. 딱딱해서 딱딱해서 끊어져.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부러져버리지. 안 틀어지는데 아직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있으니까 이때 지금 요 방향이 아까 이쪽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당히 이쪽으로 왔죠. 예. 근데 이쪽으로 조금 해서 이쪽으로 원래 무늬목으로 크려고 했는데 예솔지기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티를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요건 조금 감아도 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뒤틀어도 이미 껍질이 다 벗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줄기니까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좀 뒤트는 거예요. 그 뒤틀고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뒤틀면은 요 나무는 요쪽만큼 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수간이 만들어져야 되죠. 예. 그럴 때 이제 나무를 약간 더 뒤틀어 가지고 자 여기를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수간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요건 뉘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나무가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조금 이제 자세가 나오는구만. 자 요것은 이제 뒤로 갈 것이고 자 아까보다는 좀 더 틀이 나왔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펴주고 요것은 이제 가지로 가는 거죠. 예. 여기가 수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나무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굉장히 단조로워요. 나무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줄기는 나왔죠. 예. 근데 여기 조금 더 섰으면 좋겠는데 더 돌려야 되겠구만. 예. 요게 하나 더 감아요, 선생님. 그쪽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될 거에다가 하나 더 감으면 되지 않는가? 힘들어서 안 감는 거예요? 좀 귀찮아서? 예? 귀찮아서? 자, 이건 지금 3.5mm, 3mm? 3.5mm? 예, 철사인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좀 가는 건데, 뭐, 이 부감독님이 간절히 원하니까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 부감독님이 간절히 원하시니까,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제가 사람 마음이 참 착하고 여립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분재를 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내 앞에서 나무가 변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성형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즐거움, 기쁨, 만족감을 좀 알 것 같아요. 찾아올 때는 우리 부감독님 같은 얼굴이었다가 퇴원할 때는 김태희 같은 얼굴로 퇴원을 한다. 왜 남자를 김태희의 여자를 만들어? 똑같은 사람 남녀평등이니까. 그런 느낌 아닐까. 응? 요게 생각처럼 이렇게 좀 따라주지가 않아요. 요 졸기를 조금 굵은 걸로 감았어야 되는데 약한 걸로 감은 것 같아요. 자, 이 나무 지금 아래 가지 요 가지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모양이 빠져주지를 않아요. 예. 그래도 자기가 자연에서 억세게 살아왔는데 한번 버텨보자. 버티겠다. 그런 의도를 다분히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 봤자죠 뭐. 그래 봤자 지가 나무지. 맞죠? 예. 그래 봤자 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철사를 이렇게 촘촘히 감아 놓으면은 또 뭐가 있는 거니 나무가 뒤틀려지거나 터지거나 끊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예방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꼭 철갑을 둘렀다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깊이를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건 이제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요 나무 흐름을, 이 가지의 흐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게 뚝 소리 나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지. 죽는다고요? 예. 가지가 죽는 거지. 확실해요? 근데 가을에는 뭐 송지 나오기 전에 카토파스도 불 치면은 된다며요. 자, 여기가 지금 나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개구리 다리 벌린 것 같아요. 지금. 그치. 그래갖고 갈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거든요. 여기 부분이. 사실 그래서 이건 미처 우리가 아까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요걸 이제 요게 더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요 느낌이 지금 그 개구리 다리 벌어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서 더 돌려서 세워야 되겠구만. 어디요? 선생님, 저쪽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네. 이 줄기로는 요 굵기로는 안 돌아가요. 안 이게. 돌아가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아침에 먹는 거를 좀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아침에 게장 먹었잖아요. 그걸 뭐 게장을 드셨으면서 부실하셔. 육식은 육식이구나. 예. 자, 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조금씩 이쪽으로 더 가고, 이제 요것이 밑으로 쳐지면서, 근데 왠지 여기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여기서 급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다가 떨어지면은 이제 좋은데. 조금씩 틀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틀어지면은 좋을 것도 같은데. 예? 그게 조금 앞으로만 더 틀어져도.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더 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만큼 나무가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라리 수평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나무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서 돌아가면은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됐네? 예. 돼버렸네? 됐네요. 예, 돼버렸네? 아까보다 혼났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렇게 되고, 요거 안 싸우거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근데 요 부분이 지금 뒤로 더 가야 되잖아요. 뒤로 한참을 더 가야 돼요, 이게. 이만큼만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세세하게 철사거리를 해주면은, 나무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괜찮아요. 괜찮죠? 네. 우리가 자연스러워. 원하던 것에 많이 근접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철사거리를 시작을 하죠. 일단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는 가지는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가지들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돌려주는 거죠. 예술에서 추구하는 어떤 본질의 예술은 자연스러움이죠. 그렇죠.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이 아니고, 철사를 걸어도 나중에 철사를 풀고 나면은 이 나무 철사 걸었어 안 걸었어? 라고 느낄 정도로 그 자연스러움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하나 중에 하나가 철사를 걸되 철사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철사거리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뭉치거나 그런 가지들은 또 예술지가 지극히 혐오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그런 전체적인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 분재미의 방향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나무를 만들어도 대개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철사 감기 귀찮으면은 막 잘라내기도 하고. 괜찮죠? 예? 못 들었어요? 집중하세요, 집중. 괜찮다는 것보다도 필요가 없으니까 잘랐겠지. 그거 못 몰라요. 예술적의 음흉한 속셈은 저도 모릅니다. 그 철사거리를 해놓으면은 하는 가지가 있고 안 하는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철사거리를 해놓은 것 가지하고 안 하는 가지하고 나중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안 한 가지가 세력이 더 빨리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철사거리가 꼭 수영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뭐라 그럴까 나무 세력 조절용으로도 철사거리를 갖다가 합니다. 사실 지금 요 가지도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지금 요 가지를 철사를 걸고 요 가지는 안 걸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이 요걸 지금 중심 축으로 삼아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약해요. 요게 강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철사를 이걸 걸어서 한번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은 얘는 성장이 조금 정지가 되죠. 그리고 얘는 성장이 빨라지고. 성장이 빨라지죠. 그러면은 요 가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더 힘을 탄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가지 같은 경우도 앞에 가면은 이놈은 좀 적고 이놈은 또 뒤에는 세력을 더 받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안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수다라고 부르죠. 그럼 난 아직 고수 되려면 멀었네. 아니죠. 왜? 고수 맞아요. 나는 다 거는데? 예? 나는 다 거는데. 다가는 것은 성격이 완벽주의 또는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래서 그러는 건데 뭐 그것을 나쁘다라고 신문 광고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걸어 놓으면은 나무 전체적으로 세력이 쭉 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단정 지어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모든 똑같은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결국 그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대처 방식이나 분재인의 대처 방식은 각기 다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답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사람이 조금씩 진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사람들이 다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사람도 당사자인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진짜 나름 최선을 다했을까 그걸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조금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열려 있다 또는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도통했다. 이제 그 정도 단계가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해 놓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저 사람 여기까지 왔구만 그러고 이제 그 단계도 우리가 미루어서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쪽 뒤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 응? 선생님 한번 봐봐요. 이쪽이 정면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살처리 해버리니까. 네, 요쪽으로 정면으로 하면은 네. 앞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거는 예,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앞뒤꼭지가 다 이쁜 나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요 가지가 정면으로 튀어나와서 걸리적거려요. 예, 걸리적거려요. 지금 근데 아까보다 하여튼간 이쪽 뒷면도 많이 이뻐졌어. 요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간 있잖아요. 이 수간은 잎만 뽑아주고
철사를 안 걸을 거예요. 예. 여기는 세력을 좀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철사를 안 걸고 이제 철사를 걸면은 여기까지만 그 밑에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부감독님 성격으로는 저 끝에까지 가지를 다 걸어야 직성이 풀릴 텐데 사실 그 수감부는 세력을 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이 나무 철사 소나무 수영은 한 번 걸어 놓으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잡목하고 소나무하고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잡목은 기본 토대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가위질로 얼마든지 나무를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송백류는 안 그래요. 이 송백류 이 가지 끝에서 전부 새순들이 하늘을 보고 크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완성목이라고 하더라도 한 5년에 한 번씩은 또 이 철사거리 작업 이걸 거쳐줘야 나무가 좀 이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좀 뭐랄까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잡목 같은 경우는 한번 기본 틀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철사거리 없이 계속 그 가지 자르기만 가지고도 나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백류는 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무 꼬리에 조금씩 더 가죠. 예. 이제 가지 끝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고 그러면은 명품은 아니지만 나무가 완성될 때까지 그 뭐라 그럴까 즐거움 이건 충분히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제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나무를 여기서 개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영상을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이게 작업 과정을 보면 좋은데 제가 눈이 2개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는 좀 못하고 있죠. 자, 지금 수관을 제외하고는 나무가 거의 지금 완성이 된 형태라고 보아지는데 이거 막 철사하고 싶어 죽겠어요. 자, 이 나무 지금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볼 때 좀 거슬린다라고 하는 부분 혹시 있나 봐보세요. 여기가 좀 가지가 약간 지금 찢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카토파스타 바로 붙여가지고 송진이 나오기 전에 붙여줘야 돼요. 어디 그렇게 저기를 안 한 수간부에 어차피 철사를 안 걸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나무가 가지고 있던 결점들을 전부 해소시키면서 새로운 수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때요?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님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쪽이 정면이고요. 측면입니다. 야생 소나무 개작 과정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내년에 분갈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물 빠짐이 좀 안 좋고 화분이 일부 깨지기는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조급하게 분갈이 하면은 나무 세력이 푹 떨어지면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1년 동안 그대로 내년에 정상적인 단엽 거치고 후내년에 분갈이 해주면은 나무가 딱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가을 돼서 단엽을 거치고 나면은 나무 많이 좋아졌는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자, 이상 예술근지원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